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기업들은 정말 복잡해 보이는 산업에서 어떻게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걸까요? 무슨 비밀 청사진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의 청사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업계 최고라고 불리던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데 왜 꼭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들이 바로 그 정상에서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위기를 겪게 되는 걸까요? 그 해답은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적, 복잡성이라는 놈한테 있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요, 관리해야 할 부품 수가 정말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 자동차 산업의 예처럼 말이죠. 이게 그냥 좀 복잡하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GM이나 도요타 같은 거대 기업들이 연간 판매량 1,000만 대를 딱 넘어서는 순간 이 숨어있던 복잡성 비용이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회사를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가장 무서운 위협이 되어버린 거죠. 아니, 그럼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적이랑은 대체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여기서 바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하나의 부품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그 부품들을 서로 연결하는 관계, 바로 그 연결고리에 집중하는 거죠. 하버드의 레베카 핸더슨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바로 이 포인트를 기가 막히게 파고들었어요. 혁신을 4가지로 나눴는데요. 자, 대부분의 회사들은 더 좋은 부품 만드는 데만 목을 매잖아요. 근데 진짜 판을 뒤엎는 그런 파괴적인 변화는요. 부품 그 자체가 아니라 부품들 사이의 연결 방식을 바꿀 때 일어난다는 걸 딱 보여준 겁니다. 이걸 바로 아키텍처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뭐냐면요, 핵심 부품은 그대로 둬도 괜찮아요. 대신에 그 부품들이 서로 어떻게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그 시스템의 전체적인 설계도 자체를 싹 뜯어 고치는 겁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죠.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 있던 엔진을 차 앞에서 뒤로 옮기는 겁니다. 근데 이 간단해 보이는 결정 하나가 차의 모든 걸 바꿔버리는 거죠. 엄청나죠? 노벨상을 받은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분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아주 복잡한 시스템을 다루는 핵심 비결이 뭐냐? 그건 바로 시스템을 거의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작은 덩어리들, 그러니까 모듈로 잘게 쪼개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거요, 컴퓨터랑 자동차를 비교해보면 느낌이 확 와요. 우리 컴퓨터 쓸 때 모니터나 키보드 같은 거 그냥 쉽게 바꾸잖아요. 왜냐면 각 부품이랑 기능이 딱 1대1로 연결된 이런 걸 모듈형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자동차는 완전 다르죠. 서스펜션 하나만 건드려도 핸들링, 승차감, 안전까지 모든 게 다 영향을 받아요. 모든 부품들이 막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통합형 제품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습니다. 바로 이 원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써먹어서 이름은 좀 생소할 수 있어도 사실상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회사가 된 기업이 있거든요. 바로 ASML의 이야기입니다. ASML이 대체 뭐라는 회사냐? 이걸 이해하려면 이 비유가 딱입니다. 우리 자동차 공장에서 거대한 프레스 기계가 철판을 쾅 하고 찍어서 차 모양을 만들잖아요. ASML의 장비가 바로 그 프레스 기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찍는 대상이 철판이 아니라 얇은 실리콘 웨이퍼고요. 찍어내는 무늬는 자동차 모양이 아니라 이건 상상도 못할 만큼 복잡한 반도체 회로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만들어낸 기계 중에 가장 정밀하고 가장 복잡한 기계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사실 이 노광 장비라는 분야가요, 수십 년 동안 왕좌의 주인이 계속 바뀌는 정말 춘추전국 시대 같은 곳이었어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1등이 바뀌어버리니까 누구 하나 압도적인 강자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누구도 독주하지 못하던 시장이었는데 바로 여기서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ASML이라는 새로운 선수가 등장해서 다른 회사들이 쳐다보지도 않던 곳에 집중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시장을 꽉 잡고 있던 니콘이나 캐논 같은 회사들은요, 렌즈 성능, 센서 성능, 이런 개별 부품의 완성도를 극강까지 끌어올리는 데만 집중했어요. 근데 ASML은 생각이 완전 달렸던 거죠. 부품 하나하나보다 중요한 건 이 부품들이 어떻게 함께 움직이느냐다, 즉 아키텍처에 집중한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듀얼 스테이지라는 시스템인데요. 이걸로 작업 2개를 동시에 처리하게 만들어서 생산성을 그냥 한 방에 2배로 뻥튀기 해버렸어요.
ASML의 전략은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할 순 없다. 최고의 부품은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한테 맡기자. 둘째, 모든 부품을 레고 블록처럼 만들어서 언제든 쉽게 바꾸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모든 레고 블록들을 어떻게 조립할지에 대한 최종 설계도, 즉 시스템 아키텍처와 소프트웨어 기술만큼은 우리만 아는 비밀로 철저하게 지키자. 이야, 정말 완벽한 전략 아니었나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냥 반도체 회사 하나가 성공한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건 복잡성이 점점 커지는 세상의 어떤 산업에나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성공 공식, 승리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만드는 BYD라는 회사를 한번 볼까요? 이 회사가 엄청나게 새로운 배터리 기술을 발명한 게 아니에요. 대신에 배터리 팩의 구조, 즉 아키텍처를 바꾼 겁니다. 원래는 배터리 셀을 모아서 모듈을 만들고 그 모듈을 모아서 팩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BYD는 중간에 있는 모듈 단계를 그냥 없애버렸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아예 배터리 팩이 자동차의 뼈대, 즉 차체가 되도록 만들어버렸죠. 결과적으로 훨씬 단순하고 가볍고 효율적인 디자인이 탄생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정리해 드릴게요. 시장에서 이기는 방법은요, 항상 더 좋은 부품, 더 튼튼한 벽돌을 가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벽돌들을 어떻게 쌓아 올릴 것인가에 대한 더 똑똑하고 더 나은 청사진을 갖는 것. 바로 거기에 승리의 열쇠가 있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얽혀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다음 아키텍처 혁신이 일어날 분야는 어디일까요? 과연 어떤 산업의 낡은 청사진이 지금 이 순간에도 혁명적인 변화를 기다리고 있을까요?